안녕하세요. 지극히 오감에 의한 리뷰 유준하의 리뷰타임 유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맨은 특별히 그 차익남이 좀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오전에 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비교 체험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즉석해서 얘 하나만 제대로 좀 뜯어보기로. 저는 스포티지보다는 좀 토레스가 궁금했기 때문에 요 차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나온 지 몇 년 됐지? 이거 꽤 됐지? 이거 한 3년 됐지. 3년 됐지. 이제는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거 말고 액티언 말고 KR10 코란도 레트로함의 끝판왕 그 코란도가 다시금 부활을 하는 줄 알았으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좀 그거나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토레스 디자인도 뭐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좋은 디자인이야. 호평을 받았어, 출시 때. 혹평 말고 호평. 조을 호자. 자, 조을 호자가 나온 부분은 어딘고 하니 난 요 그릴인 것 같아.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을 보면은 오프로드 차량의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그릴은 딱 이렇게 해놨으면서 얘는 좀 이렇게 눈을 찢어놨습니다. 각진 형태잖아. 요런 모든 것 자체가 되게 박스카 형태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KGM 이제 쌍용이지. 쌍용을 얘기했을 때 코란도를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쌍용이 아니야. 쌍용 이꼴 코란도 라는 인식이 있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것도 조금 더 레트로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라이트 디자인 자체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몰고 가려는 건지 액티언에도 이런 라이트를 넣어놨어요. 맞아. 그래서 이 라이트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차라리 동그라미였으면 조금 더 오프로드 디자인이 좀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플라스틱이야.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무광의 생짜 플라스틱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옆에서도 쭉 이어져, 휠하우스 부분.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컨셉이지, 컨셉. 뒤에까지 이어지고 범퍼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맞아.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 스키드 플레이트. 이게 이런 거를 함으로써 차의 인상이 약간 형 말대로 오프로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렇지. 이게 온로드 특성은 아니구나 하는 게 단박에 느껴지는데 지금 토레스 측면 디자인이 박스카 같지? 그지? 전형적인 박스카다. 여기 지금 루프 라인이 일자로 내려와 있어요. 요즘 보기 힘든 디자인이에요. 요즘에 SUV라 하더라도 루프 라인을 다 저기 스포트백만 이렇게 내려놓거든. 오프로드 디자인 컨셉답게 각지게끔 빼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야? 이로 인해서 오는 이점이 2열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도 높이가 굉장히 높게 빠지기 때문에 수납이나 2열 거주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보자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휠 사이즈가 옵션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245, 두께 40, 20인치입니다. 준중형 사이즈의 SUV지 뭐 좀 솔직히 오버스펙이다. 오버스펙이긴 해. 다운 사이즈를 하면은 18인치까지 되거든. 그러니까 25, 60 5인가 60이야. 60, 18로 들어가면은 승차감이 훨씬 더 나아지지. 근데 둘드로라고? 둘드로. 둘드로는 심했네. 2, 3호가 낫기는 한데 둘드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불안정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상 둘드로는 거의 안 쓰지 않나 싶은데 둘드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20인치보다는 저기 18인치로 세팅을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게 T7 옵션 기본 휠이 이제 18인치니까 타이어 인치업 옵션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참 저기한 게 여기 오프로드라고 타이어 보관함 이 형상만 이렇게 해놓고 손잡이도 야무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옆으로 열릴 것 같죠? 아니야, 위로 열리더라고. 또 이게 디자인만 이렇게 디자인만. 트렁크 공간이 전형적인 그냥 중형 사이즈 SUV의 트렁크입니다. 그냥 뭐 중형 SUV라니까 요 정도 짐 들어가겠지 하는 딱 그 예상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요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캐리어 세우지 못하겠나? 세울 수도 있어. 24인치면은 24인치 세울 수 있나? 그치, 세우지. 3개. 하나, 둘, 셋. 3개. 3개 들어가겠네. 아래쪽은 뭐 수납 공간이 없고 수납 공간은 사실 외관에서는 엄청난 수납 공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무난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이게 2열 폴딩을 할 때는 여기 별도의 폴딩 스위치가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뒷좌석 문 열고
이 어깨 부분에 있는 레버로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 가격 생각하면 자, 이 차가 세제 혜택 받고 나면은 3,635만 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그치. 옵션 한두 개 넣는다 치더라도 뭐 4천만 원 언더기 때문에 근데 이 차도 보니까 옵션지를 좀 해두셨더만. 옵션 넣을 게 많아. 좀 많이 좀 빼두셨어. 뭐 옵션 값 자체가 하나하나 되게 비싸다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충격이었던 건 무릎 에어백 있지. 이거를 전 옵션 공통 선택 사양으로 빼놨다. 기본 에어백 세팅에 무릎은 빠집니다. 기본적으로는 3,635만 원이지만 몇 가지 옵션을 좀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싫었거든. 차를 내가 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키를 딱 가지고 타러 오잖아. 문을 딱 열어. 적응이 안 되나요? 음악이 나오거든. 이거 왜 해놨을까? 이거 웰컴 사운드지. 그러니까 웰컴 사운드를 왜 해놨을까? 아니 원래 다 해놓잖아. 남들의 시선을 주목시키잖아. 계속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킨단 말이야. 이건 형 솔직히 이건 좀 억까다. 아니 억가가 아니라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 나 몰래 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집 앞 빌라에 차를 세워놨어. 몰래 많이 나가셨나 봐요.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여기서 음악이 나와. 뭔 소리 하고 쳐다보게 되잖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뭐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두셨겠지만은 새로운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땡땡땡땡. 여기서도 이런 웰컴 사운드가 투머치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시동을 켰는데 라디오가 바로 나오죠. 이 차는 이게 디폴트입니다. 자, 어쨌든 실내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오늘 처음 탄 게 아니라 사실 며칠 동안 타고 다녔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앉았을 때 보이는 거 핸들밖에 없습니다. 핸들 되게 큰. 핸들이 너무 D컷으로 이쁘게 해놨는데 다른 차들 1.3배는 되는 것 같은. 좀 많이 커 이게. 차 체급에 비해서도 크고 그 다음에 요 계기판이 작아 보이게끔 만드는 거의 그 정도로 큰 핸들인데 핸들 조작성은 좋아요. 이 버튼식으로 해놔가지고 뭐 여느 차와 다를 바 없이 이제 버튼과 토글 스위치로 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요 부분은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핸들 디자인은 오케이. 림도 안 두껍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 꺾인 각도가 꽤나 커. 형이 좋아하는 거잖아. 운전석으로 약간 좀. 운전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이거 계기판과 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배치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스위치도 조작 위치가 편하게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지. 근데 오토 윈도우는 앞열만, 2열은 수동 이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줄래요? 건곤감리. 내수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거지. 이 태극기 나 한국인이다 토레스 건공감리 에디션.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런 디자인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 뭐 전반적인 뭐 버튼 배치도 여기 비상등도 딱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어 노브가 여기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으면 밑에 오토홀드 버튼을 하나 달아주잖아. 이 차는 그 어디에도 오토홀드 버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냐? 여길 내려 이렇게 스마트폰 마냥 여기 있어요. 근데 오토홀드 있잖아. 형 한번 세팅해 놓으면 안 바꾸지 않나? 잘 안 바꾸긴 하는데 오토홀드를 아예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자주 푸시는 분들이 있어. 주차할 때는 항상 오토홀드 해제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액티어는 여기 옆에다 빼놨는데 핸들에다가. 액티어는 여기 핸들 쪽에 따로 버튼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여기 화면 안에서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오토홀드 뿐만 아니라 뭐 이게 파킹 센서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거 지금 디스플레이로 넘어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는 거지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렉이 좀 걸리죠. 이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버전 업데이트나 뭐 아니면 내부 그 칩셋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면 쾌적한 사용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공조 버튼도 이쪽에다 다 넣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리 버튼은 이거 파킹 브레이크, 비상등 두 개만 물리고 전부 다. 근데 이게 런칭이 됐을 때 UI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 개선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비머시기가 생각나는 계기판 디자인이긴 해요. 요게 그 BMW잖아. 사용성 부분에서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무선 충전 패드를 여기로 빼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잘 해놨어. 띵킹을 잘한 거야. 보통 요런 데에다 막 해놓거나 아니면 컵홀더 앞쪽에 해놓잖아. 그래서 빼기가 힘들잖아. 근데 여기다 해놨다는 거는 운전하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선을 앞쪽에 두면서도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참 그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다. 착장감 어때? 착자감. 쿠션감이 좀 있지. 쿠션감이 왜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나온 시트를 타보면 시트가 안정적인 건 알겠으나 쿠션감이 너무 없다 보니 좀 오래 타면은 좀 배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거기서 절충을 좀 해놓은 느낌이거든. 시트 자체가 단단한 시트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대책 없이 쿠션이 딱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는 가주거든. 맞습니다. 중간을 놓고 푹신이냐 단단이냐 했을 때 중간에서 살짝 단단으로 오게끔 시트 디자인을 웬만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치. 거의 대부분이. 완전 푹신하게는 잘 안 하지. 약간 오히려 요쪽으로 가 있는 게 저 도요타 렉서스 쪽이 요쪽으로 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이쪽으로 좀 몰려오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용 후기가 이쪽이 더 좋으니까 그지.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국산차치고 시트 착장감이 되게 좋은 편이야. 확실히 얘가 튕겨내려고는 하는데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고 안 돼, 얘 우리가 안아줘야 돼. 앉았을 때 사실 불편하다거나 우리가 타고 있을 때 막 허리 베기고 어디 아프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리고 굳이 천연 가죽 옵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조 가죽이거든. 옛날에 나오던 속칭 레자 가죽과 요즘 인조 가죽의 기술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질감을 가져가면서도 내구성도 같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즘에 인조 가죽들이 되게 잘 나와. 인조 가죽이라 하더라도 질감이 막 엄청 안 좋다거나 되게 보더라워. 뻣뻣하지도 않아요. 인조 가죽의 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 부분,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이 가죽 부분인데 봐봐, 벌써 좀 때가 탔잖아.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때가 엄청 타거든. 근데 때가 탈 만한 부분을 메쉬로 처리를 해놨어. 이게 어찌 보면 뭐 원가를 아끼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원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겠어.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사용성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난 이 웰컴 사운드는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잘 해놨습니다. 촬영 가죽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뒷좌석을 잘해, 이 집이. 우선은 헤드레스트 앞에 옷걸이. 있네. 이거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여기에 껴서 하는 옷걸이 사서 하잖아. 기본적으로 이걸 넣어줬고, 두 번째로는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쉐이드 있네. 나는 육아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육아하는 집에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생각이 그랬거든. 썬팅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아니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블라인드 있으면 되게 편하더라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이제 카시트에 장착해야 되는 좀 갓난 애기들한테는 이게 진짜 필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열선 시트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차 가격을 생각하면 통풍 시트까지는 좀 많이 무리가 있고, 일단 공간을 봤을 때 헤드룸이야 말할 거 없죠.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기할 필요가 없고, 방석 길이 어때? 방석 길이가 딱 앉았을 때 이만큼이 좀 남기는 해요. 이거를 더 길게 해놨으면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무릎 공간이 없어 보이거든. 그럴 수도 있네. 이 정도면은 거의 90% 이상 지탱을 해주잖아. 독일 차들 보면 그러잖아. 1열은 좀 앉을만한데 2열은 엄청 딱딱하고. 그치.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 사람이 1열에 많이 타잖아. 내가 저번 그지. 연화 작업 겁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연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소프트해요.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로 메쉬 소재가 아이. 넓은 범위로 들어가 있네. 센스가 있어 이게. 발 공간도 있고 무릎 공간 여유 있고. 왜 자녀분들 아까 얘기한 카시트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이게 커버형은 아니고 여기 매립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이거 SUV다 보니까 일단은 허리 이렇게 많이 안 숙여도 되지. 그 다음에 이 시트 설치할 때 머리 공간이 넓다는 게 되게 이점이거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지, 많이 안 숙여도 이렇게 되니까. 안 부딪히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눕혀지기도 많이 눕혀져요. 지금 다 눕혀놓는 건데 이렇게 기대서 가기에도 편하다. 그래서 이거 꼭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타도 좀 오랜 시간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일단 진짜로 공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안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해. 활용 점정 찍어줄 수 있을 만한 게 썬루프인데
이거 가죽 시트 할 돈으로 썬루프 하나 넣으세요. 아, 그러니까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 지금 어두우니까 개방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 토레스의 2열은 그냥 공간으로 정리가 됩니다. 공간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움직일 때 사람이 편해야 그렇지.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갈까요? 이 출발 가속감이 매우 좋죠. 모터 우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탔던 그랑콜레오스랑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같습니다. 세부적인 세팅에서의 차이나 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그곳에서 나온 기술력, 시내 주행에서 빛을 발해요. 이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모터 우선의 직병렬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혼다 하이브리드 방식 요 차들이 대체적으로 시내 주행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전기 모터 출력이 한 130kW다 보니까 출력 자체가 엄청 강하잖아. 그랑콜레오스, 혼다, 뭐 CRV 똑같습니다. 엔진이 들어는 가 있는데 얘는 기름 떼서 전기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애예요. 발전소다. 그렇게 보시면 좀 간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랑 시내에서 타기 좋은 거랑 뭔 상관이냐 했을 때 이게 엔진이랑 모터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엔진은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구간이 특정 RPM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최대 토크가 빵 터지는데 전기 모터는 그냥 시작부터 100%를 쳐주거든. 초반 가속 부분에서 전기차 여러분 타시면은 막 제로 100 2.8초 막 이러잖아요. 그게 초반 출력이 좋아서 그래. 그렇지. 나중에 길게 보면은 결국엔 람보르기니가 이기긴 합니다만은 맞아. 시내에서는 보통 정차에 있다가 출발하거나 저속으로 갔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가속하기 때문에 이게 시내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되게 빛을 발하죠. 추월하기도 더 수월하고 맞습니다. 이거 잉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속 영역에서 힘을 바로 100%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시원시원한 왜 우리 이 집 시원하게 자라네 국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승차감 테스트하러 왔나요? 예. 지금 보시는 요 환경이 보통 요런 환경에서 주행을 하지. 그지. 좀 방지턱도 있고 이렇게 맨홀 뚜껑 많고 요런데. 여기 다 떼어놓고 이렇게 하잖아. 나 괜찮은데? 아니야, 좀 탄다. 이거 탄다. 역시 밖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인치는 좀 투마치인 것 같은데. 그 20인치는 투머치긴 하지. 폭도 이사 오니까. 방지턱 넘어갈 때는 되게 문제가 없거든요. 방지턱? 이런 거는 봐봐, 되게 깔끔해. 바운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 주는데 문제가 이제 이런 차들 특징이 휠 사이즈까지 키워버리고 타이어 두께도 저렇게 해버리면은 그지. 노면을 탈 수밖에 없어. 그건 18인치가 낫지 않나 이거지. 그렇지. 이 차는 심지어 중형이야. 준중형. 요렇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촐싹대는 맛이 있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옵션 구성을 좀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이게 그 쇼바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나중에 이게 고속주행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게. 직진 안정성이 좋지. 이게 그치. 말랑한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고속도로 가는데 고저차 있는 데 가면은 좀 꿀렁꿀렁 하잖아. 그지. 이런 차들 장점이 뭐냐면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꿀렁꿀렁 거리는 게 없거든. 그러면 나도 좋긴 하지만 누가 좋다? 뒤에 앉은 우리 애들이 좋다. 보수적도 좋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승차감이 예전에 국산차를 타셨던 분들이나 토요타 렉서스를 타셨던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좀 유럽 냄새가 나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대치에 비하면은 조금 단단한 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내가 한번 연비 초기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한 15.9가 나오고 있었네. 자, 연비를 지금 초기화를 한번 했고. 자, 그래서 이거 패밀리카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 있는 신혼부부들 있지. 신혼부부들은 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좀 많이 모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다른 차를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좀 말랑한 거 좋아하시잖아. 만약에 뭐 부모님이랑 자주 타고 다니신다 하면은 시승하실 때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타보셔가지고 뒤에 모신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18인치가 나올 것 같아. 부모님들이 지금 이런 승차감을 탄다고 하면은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근데 솔직히 저거 그 방지턱이랑 이런 거 보긴 했지만 직진 주행성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 그지. 자유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유로 자, 진입했습니다. 여기 자유로가 노면이 안 좋은 데가 생각보다 좀 많아. 그지. 지금은 되게 평탄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돼 있네.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엔진 소리. 뭐가 들리지? 품절은? 바람 소리와 바닥 소리가 들리거든. 전기차 같은 느낌이네. 두 가지의 소음이 적절히 믹스 짬뽕이 돼서 희한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 바람 소리가 휘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두 개가 잘 이렇게 만나가지고 되게 적절한 소음을 내주고 있습니다. 맞잖아, 근데. 맞아. 엔진이 안 돌고 있긴 한데 엔진이 안 들고 있어. 이게 설사 엔진이 돈다 하더라도 얘가 하는 역할이 메인이 발전기고 그지. 그리고 이제 일손 모자라면 바퀴에 살짝 이렇게 손대주는 요 정도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나 엔진 진동은 요 차 주행하실 때 크게 안 들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근데 직진은 되게 좋다 이게. 직진 되게 좋아. 자, 살짝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오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속도가 60km였거든. 60km. 60km에서 핸들 타각도 그렇게 급격하게 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좀 스무스하게 해봤는데 요 정도 범위까지는 괜찮은데 나쁘지가 않아. 근데 고라니 새끼가 아니라 어미가 나와버리면 조금 더 세게 이걸 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잘 버텨줄지 지지력이 어떻게 될지 이게 타이어 사이즈가 이사오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안 되겠다. 이거는 고라니는 탈락이다. 안 되겠다. 고라니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되겠습니까,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야. 보통 이런 데서는 이제 고속으로 많이 다니잖아. 그지. 많이 다니는데 진짜 막 퍽퍽 그 야생동물 튀어나오고 갑자기 포톨 피해야 될 때 있어. 포톨 큰 거 있으면 그 차 다 망가지거든. 그지. 이렇게 급격하게 피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계치가 좀 낮네 이 차가. 한계치가 높진 않아. 뒤가 좀 격하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그지. 직진만 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게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종의 움직임은 되게 괜찮아. 되게 괜찮아.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뭔가 조향적인 부분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면은 피칭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많이 없어. 안정성도 있고 직진성 안 좋은 차들 보면은 핸들 보정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차는 보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팅 딱딱하게 해놨잖아. 그지. 안정적으로 가잖아. 쭉 이렇게 가는데 전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가 지금 보니까 15.9km 나오는데 형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연비 못 뽑으세요? 저보다 연비를 못 뽑으시네. 있어 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차의 기획 의도를 좀 살포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세팅을 단단하게 해놓은 거는 요 고속 주행에서 안정성을 더 주려고 그지. 해놓은 거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있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 시내에서 타기 적합하다고. 그지. 파워트레인을 시내에서 타기 적합한 걸로 해놨어.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이 시내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좋은 주행 질감을 나타내 주면서 고속 주행할 때는 요 단단하게 된 세팅이 빛을 발한다. 안정감을 준다.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다 진짜 다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런 거 승차감 되게 안 좋네, 여기. 이게 댐퍼가 이게 되게 움직임이 짧은데 타이어도 이렇게 얇은 걸 껴놓고 이게 진동이나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이게 의자 통해서 몸으로 다 읽혀지면은 그거는 조금 굉장히 좀 피곤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걸 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만점 찍으려 했던 건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좀 범용성 있게 쓰이려고 좀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20인치 하지 마세요. 예. 1열의 안정성을 2열에서도 보여줄지. 노면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방지턱? 뒤에를 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바운드가 없어가지고 후폭풍 오는 거 있지, 출렁출렁 하면서 머리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종종 나오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되게 털어주는 느낌이 강해요. 확실히 이게 댐퍼가 좀 강한 차들의 특징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거는 다 뒷좌석으로 올라오는데 1열 승차감이랑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기가 어렵네. 근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거 장난. 어우. 근데 형, 이게 기분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커버가 되게 좋아요. 이게 확실한 거는 얘는 물복보다는 딱복에 속하는 차입니다. 저 정도의 노면은 저기 도요타 렉서스 부싱 말고는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지. 맞아. 이건 부싱 아니면은 사실 좀 힘든
이거 어른들이 안 좋아하긴 하겠다. 어른들이. 어른들은 오히려 좀 물복 같은 걸 좋아하지. 딱 근데 요새 물복 같은 차가 있나? 거의 없어. 거의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을 이번에 좀 이렇게 제가 타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받았는데, 브랜드 이미지로만 봤을 때 KGM의 차들이 남성적이잖아. 사무실보다는 현장의 차. 이거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네. 자, 네. 자,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새로 나왔죠. 새로 나온 만큼 좀 최대한 빠르게 타봤는데, 우선 뭐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 차가 고속 주행에 잘 맞게 세팅이 된 건 맞지만 엔진 출력 자체가 이게 시스템 출력이 150밖에 안 되더라고. 상대적으로 초반 펀치력은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속 주행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UX UI가 아직은 최적화가 좀 덜 된 느낌이에요. 이런 실내에서 뭔가 저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타 조작을 많이 하신다거나 차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조금 사용을 해보셔야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차의 완성도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인치는 아니에요. 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준하의 리뷰 타임, 오늘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또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